네, 안녕하세요. 요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새로 지난주에 배당에 배웠던 것에 이어서 새로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새로운 부분을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21단원 배당, 17단원 배당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본 이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난주에 배운 배당과 관련한 내용에서는 아마 17단원 앞부분보다 뒷부분 내용이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정부에서 초중고 개학, 그러니까 오프라인 개학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의 여부가 발표가 있을 거고, 또 그것을 참고해서 대학교들에서도 5월 초까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더 연장을 하게 될지, 아니면 개강을 할 수 있을지, 개강을 한다면 중간고사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아마 발표가 곧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 위주로 복습을 해 두시고, 또 이렇게 새로 올라가는 주차 강의도 또 열심히 해주셨던 것처럼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혹은 중간 기말고사에 대해서 학교 발표가 있게 되면 그것을 참고해서 어떻게 시행을 하게 될지 블랙보드 공지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7단원에서는 회사가 열심히 영업을 해서 단기순이익을 냈어요. 그러면 그 단기순이익 낸 것 중에 일부를 주주들에게 투자해줘서 감사하다고 배당금으로 주게 되는데, 그러한 배당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과 배당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 자사주 매입, 그리고 주식 배당, 그다음에 주식 분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식 병합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천천히 살펴보면 우선 배당에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기 현금 배당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한데, 지난 주차의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유럽 국가 아니면 미국에서는 은행들, 특히 금융기관들에게 배당금 지급을 금지하고, 그럴 여력이 있으면 고객들에게, 그러니까 뭐 가게나 기업에게 더 대출을 해줘라 라는 일시적으로 지금 그런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영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가 배당, 엑스트라 디비던드와 스페셜 디비던드, 특별 배당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말 앞에서 수식해주는 요 말들에서처럼 요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기업이 영업을 그해 특별하게 더 잘했던지, 아니면 뭔가 뭐 부동산을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차익이 발생했던지, 뭐 그런 비정기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배당이 추가 배당 혹은 특별 배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청산 배당은 기업이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을 때 모든 기업이 가진 뭐 부동산, 건물, 동산 등등을 다 현금화를 하고 난 후에 근로자에 대한 밀린 임금 다 주고, 재료 공급자한테 주지 않은 돈 다 주고, 채권자한테 이자랑 원금 다 갚고, 정부한테 세금도 다 내고, 그러고도 남은 것이 있으면 주주의 주식 수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것이 청산배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당을 주기로 결정을 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서 비로소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과 관련해서는 네 가지 주요 날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배당은 실제로 배당금이 실제로 주주들 통장에 주식 계좌에 꽂히는 날짜, 배당 지급일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배당 드릴게요 라고 발표하는 날이 공표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지급일로부터 그 전에 두 가지 날짜, 그러니까 배당 락일과 배당 기준일이 있는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 회사의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주라고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날짜가 배당 기준일이고, 배당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이 배당 락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렇게 공표일, 배당 락일, 배당 기준일, 그리고 배당 지급일이 되겠습니다. 요 배당 락일 이전까지 주식을 매수를 하면 그해 연도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배당 락일부터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오는 배당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배당 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만약에 이전에 10이었어. 그러면 한 주당 배당을 1달러씩 주기로 했다. 그러면 그 대체적으로 배당 혹은 배당에서 세금 뺀 만큼이 딱 배당 락일에 떨어지게 되고, 요런 현상이 배당 락이라고 말씀드렸고, 요 날짜가 배당 락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제를 통해서는 지금 우리가 미국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이 평일이라고 계산을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를 어떤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5월 5일이 거래소도 쉬는, 휴장하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산을 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7.2로 넘어가서는 배당 정책이 중요한가? 라는 요 큰 물음을 먼저 던져놓고,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답을 알아보는 부분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배당 자체는 중요하죠. 왜? 주주한테 투자해줬으니까 고맙다고 당연히 현금 배당 준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배당 자체는 되게 중요한데, 배당을 올해 얼마 주고 내년 얼마 주고 뭐 그런 스케줄 짜는 거, 그런 거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여기 두 가지 케이스, 그러니까 매 년마다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고, 1년차 때 배당 한 주당 100, 2년차에도 배당 100 이렇게 주는 거나, 아니면 1년차 때 배당을 110 주고 2년차에 배당 89 주는 거나, 이 회사의 가치에는, 이 회사 시총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즉 배당 자체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배당 정책은 어떻게 이걸 스케줄을 짜든 의미는 없겠다. 왜? 배당 자체는 결국 주주들한테 줄 건데, 이거를 지금 지급하느냐 아니면 잠깐 다른 데 투자했다가 더 불려서 나중에 주느냐, 그러니까 언제 주느냐의 문제니까 그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7.3과 4에서는 일부 기업들은 배당을 좀 낮게 주려는 경향이 있고, 일부 기업들은 반대로 배당을 좀 높게 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각각 살펴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7.3에서 배당을 낮게 주려는 회사들의 이유로는 일부 기업들은 대표적으로는 세금, 배당소득세라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을 때 그만큼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세금을 또 떼고 받아. 그러면 주주들이 느끼는 배당금 자체는 세금을 제하는 만큼이 또 적어지게 되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배당을 굳이 많이 주려고 안 하게 되는 거다라는 요 세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인한 규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배당금에 대해서 만약에 당해년도에 적자가 났으면 올해에는 배당금 주지 마라 라던가, 아니면 요즘처럼 어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때는 배당금 지급을 자제하고 너네 회사 운영에 좀 더 집중을 해라 라던가, 이런 규제가 있을 경우에는 배당을 회사들이 낮게 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다른 회사들의 경우에는 배당을 높게 주려는 요인도 있었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당연히 사람들이 현재 돈 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를 어렵게 표현한 현재 소득에 대한 욕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두 번째는 아까는 세금 때문에 배당을 조금 낮게 주려는 회사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 소득세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자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 투자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연쇄 투자자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한 투자자들은 배당을 높게 주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자,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이 가진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배당의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세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어떤 기부금 재단이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게 되면 그러한 투자자들한테는 또 면세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한테는 또 높은 배당금 줘도 되지 않겠니? 라는 것이 회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17.5에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는 배당금이 정보효과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가 매년 한 주당 배당금을 $10씩 주다가 어떤 특정한 해부터 해에 배당금을 갑자기 $20 주기로 했다. 그러면 그러한 소식을 듣고 회사 밖에 있는 투자자들은 와, 이 회사 뭐 굉장히 좋은 일이 앞으로 있나 본데, 회사 안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좋은 일이 있나 본데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추정을 하겠고, 반대로 매년 $10씩 주던 한 주당 $10씩 나가던 배당이 갑자기 안 나간다, 아니면 $5씩으로 줄여서 반띵만 나간다 하면 뭐야 이거, 이 회사 안에 지금 무슨 큰일이 있나 본데, 뭐 요런 시그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 년마다 나가던 배당에서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보이면 이것을 보고 우리 투자자들은 회사 밖에서 뭔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금이 만약에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면 실제로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거나 감소하거나 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배당금이 변한다. 이것은 어떤 회사 내부에 대한 사정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 배당금의 정보 효과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고객 효과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수요 공급 이론이다. 예시가 이런 게 있었죠. 40% 투자자가 높은 배당금을 원해. 그런데 실제로는 20% 정도의 기업만 높은 배당금을 주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20%만큼이 또 갭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나머지 20% 기업들이 높은 배당금을 줄 때까지 점점 배당금을 올릴 수밖에, 투자자들이 요구를 그렇게 수요가 있으니까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니면 투자자가 40%가 지금 높은 투자 배당금을 요구하는데 뭐 그게 이렇게 낮아지거나, 그래서 어쨌든 요게 두 개가 균형을 찾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단기순이익 중에 일부를 주주들에게 투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일부를 주는 현금 배당을 쭉 가정을 했었다면, 요 17.6에서는 그렇지 않고, 만약에 회사 안에 어차피 그러니까 초과 현금이 있는 거잖아요. 현금 배당을 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전제로 기업 안에 초과 현금이 있는 건데,
그러면 현금 배당하지 말고 자사주 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결국 초과 현금을 회사 밖으로 보낸다는 거는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도 요런 현금 배당의 대안으로 하나 방법이 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회사가 매입하는 방법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주식 공개 매입, 주식 공개 매수라는 것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시를 통해서 살펴봤었죠. 만약에 100주를 가진 주주가 있어. 그러면 이 주주한테는 만약에 현금 배당을 주게 되면 배당 락 때문에 주당 가치가 10달러에서 7달러로 떨어지지만 실제로 이 주주는 3달러, 그러니까 주당 3달러만큼의 배당을 또 받는 거니까 결국은 이 주주한테 부는 배당을 받는다고 해서 주주의 부 총 가치가 변하지 않고 배당이 지급되기 전에도 1000달러, 배당이 지급된 후에도 1000달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사주로 매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앞에서 현금 배당을 하는 경우와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는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EPS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이었죠. 뭐냐면 앞에서 현금 배당의 경우에는 EPS가 0.49, PER이 14.3이었어요. 그런데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EPS가 0.7로 증가를 하게 되고 PER은 14.3.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다. 이거는 왜 그러냐? 회사가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의 일부를 사들였다. 그래서 우리가 발행 주식수라고 말을 할 때에는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을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누기 n 하는 총 발행 주식수가 감소했으니까 같은 넷인컴을 더 적은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기 때문에 EPS가 증가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100주를 보유한 주주는 뭐 이 자사주 매입하는 경우에 이거는 뭐 주주가 한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한 거기 때문에 주주의 부에는 마찬가지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정리하면 현금 배당이든 자사주 매입이든 100주를 가진 주주라면 그 주주 자체의 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 똑같다. 현금 배당이든 자사주 매입이든. 그렇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EPS라는 것만 약간 차이가 나게 되더라. 왜? 자사주를 매입을 하게 되면 총 발행 주식수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EPS가 약간 증가를, 자사주 매입 시에는 EPS가 증가를 하게 된다. 요것만 달라지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점이 결국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었죠. 자사주 매입은 결국은 총 발행수를 감소시켜서 EPS를 증가시키는 그런 차이를 발생시키지만 기업의 총 순이익이라든가 주주의 총 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사주 매입이든 현금 배당이든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7로 넘어와서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배당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 부분 자체는 우리 퀴즈나 시험에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한번 들어보시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었죠.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최근으로 올수록 배당 총액,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이 전체 회사가 주주들에게 주는 배당금을 다 합친 금액은 늘었지만 배당을 주는 회사의 수는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이렇게 왜 된 현상이 무엇일까라고 살펴보았더니 점점점 더 대기업 위주로만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게 되어 왔기 때문에 총 배당량은 늘어났지만 배당을 주는 회사의 수는 줄어들었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타트업들이 아니면 벤처기업 스타트업 그러니까 이렇게 경영을 하기 한지 얼마 안 된 회사들 아니면 뭐 그런 회사들은 아직 배당을 줄 여력이 없는데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즉 기업 구성 분포가 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배당에서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나라고 교과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서를 영어로 아니 원서를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굉장히 번역이 어색하죠. 기업들의 부드러운 배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거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17.5에서 본 내용 중에 배당금의 정보 효과와 바로 직방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어떤 회사에서 배당을 쭉쭉쭉 주고 있었는데 그것을 갑자기 늘리거나 아니면 낮추거나 한다는 것은 회사 밖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어떠한 정보를 보내는 정보를 보내는 것이 된다. 의도치 않건 의도하던. 그래서 회사들은 함부로 배당을 증가시키거나 배당을 감소시키거나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들은 배당을 그러니까 증가시켜서 쭉 앞으로도 줄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든 후에야 배당을 증가시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설문조사 결과도 이렇게 실제로 기업의 CFO들에게 물어봐서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17.8에서 주식 배당 그리고 주식 분할 그리고 마지막 이 주식 분할의 반대가 주식 배당이든 주식 분할이든의 반대가 되는 주식 병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식 배당이든 주식 분할은 이거를 약간 퍼센트로 표현하냐 아니면 비율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지만 역시 본질은 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를 주식 배당하겠다 하면 한 주당 20%씩 0.2주씩 배당을 한다는 거니까 0.2주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없기 때문에 최소 5주를 가정주주면 그 5주마다 한 주씩을 준다는 거니까 그게 주식 배당이었고 주식 분할은 만약에 1대3 주식 분할이다 그러면 한 주 갖고 있는 주주한테 2개 주식을 더 줌으로써 그러니까 한 주식을 3개로 쪼개면서 그래서 주식 분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주식 분할이든 주식 배당이든 같더라. 왜? 만약에 컴캐스트가 1대2로 주식 분할하기로 했다 하면 이것은 한 개 주식이 2개로 쪼개지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결국은 컴캐스트가 100% 주식 배당하기로 했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쵸? 그리고 페이스북이 1대3으로 주식 분할하겠다 하면 이거는 페이스북 한 주를 3주로 쪼갠다는 건데 이거는 한 주 갖고 있는 주주에 대해서 200% 주식 배당하겠다. 그러니까 주식 2개씩 더 주겠다 하는 거니까 결국 요 표현이나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식 분할이나 주식 배당은 또 그 약간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에서 차이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배당은 여기서 주식 분할이든 주식 배당이든을 우리는 크게 3가지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소규모 주식 배당의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주식 분할의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규모 주식 배당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각각의 자본 재무상태표 중에서 그 중에서 자본 파트, 자기 자본 파트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았었고, 혹시 지금 우리가 복습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난주에 공부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그 주차가 지나더라도
동영상이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 있고 혹시 그거를 다시 보셔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제가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 분할이던 주식 배당을 하던 마찬가지로 주주의 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100주를 보유한 주주가 있다. 그러면 요게 따라서 6,600이라고 했었죠. 주식 배당하기 전에도 이 주주가 가진 부는 6,600이고 주식 배당한 이후에도 이 주주가 가진 부는 배당을 합치기 때문에 6,600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여기서 한 주가 33으로 떨어졌지만 이 100주 가진 주주가 결국 주식 분할에는 200주를 갖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200주 곱하기 33 하면 결국 또 6,600. 그래서 주주한테 주식 배당이든 주식 분할이든 어떤 걸 해주든 주주의 부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겠다라는 말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식 배당이든 주식 분할이든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주식 병합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뭐 여기처럼 15주를 한 주로 합친다든지 4주를 한 주로 합친다든지 하는 것이 주식 병합이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5번째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이런 효과를 노리고 기업들이 주식 병합을 하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뭐 주식 분할을 또 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부수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17단원에서는 정리하면 회사가 열심히 영업을 해서 단기손이익에서 플러스가 났다. 그러면 난 단기손이익 중에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주게 되는데 현금 배당을 주는 게 대표적이다 라고 우리가 17단원 앞부분에서 쭉 현금 배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배웠고, 현금 배당과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내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방법에 대해서도 역시 기업이 가진 초과 현금을 회사 밖으로 내보내는 거는 똑같다 라는 측면을 시작을 해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분할과 주식 배당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마지막으로 주식 병합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지난 주차에 공부했던 부분을 간단히 복습을 해 보았고,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새로 진도를 공부할 부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